지구촌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난가이브 TV 방송으로 어려운 시골 빈집 발굴을 하여 최대한 귀농 귀촌자들이 이 자연 좋은 구례에 좀 더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최고의 자연을 자랑하는 구례를 구하는 심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농 귀촌한 분들이 당국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귀촌 4년 동안 유명무실한 귀농 귀촌 협회를 대신해서 당국에 많은 항의도 하고 시정도 요구했습니다만 개인의 한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다른 귀농 귀촌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며 떠나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지역 발전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주민은 없는데 각종 군민시설이 늘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례는 전국의 최고 수준의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이를 강점으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귀농 귀촌을 하려고 저희 유튜브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자들의 공통된 요구는 시골 빈집 임대입니다. 처음부터 집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구례도 방치된 시골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만 당국은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위해 내놓은 극히 일부 빈집 외에는 많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빈집들은 아예 내놓지 않거나 상속 등 문제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국에서 보금자리용 빈집으로 차출해 간 후 남은 빈집들에 대해서 난가이브 TV는 말로 다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집주인을 설득해서 임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대기 중인 귀농 귀촌자들에게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귀농 귀촌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빈집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만큼 일부 대가는 있습니다. 이 대가는 당국과 협조하면 귀농 귀촌자의 부담 없이도 가능하여 수차례 당국에 제안도 했으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지금 구례에는 수백 채의 시골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만 당국이 조금만 노력하면 구례의 부끄러운 인구 소멸은 빠르게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 유튜브를 이용해서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적인 인구도 유입시켰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비협조와 무관심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구례가 악성 소멸 지역으로 괜히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등으로 구례 홍보에만 전념했으나 이제 사실을 고백하고 당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해결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방송에서 자세하게 밝혀볼까 합니다. 많은 전국의 예비 귀농 귀촌인은 물론 구례군과 구례 군민을 비롯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협회의 부조리와 불합리, 비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크게 시원하고 통쾌한 대리만족을 하셨을 것입니다. 난가이브 또한 기촌한 지 만 4년 이상을 지나면서 구례군 행정에 대한 불평과 피해를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기농기촌자들을 위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불편한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례의 홍보 영상을 난가이브 TV 유튜브나 동네 작가 활동을 통해 엄청나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체리형 센터의 모집 광고 영상을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제작해서 홍보를 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무료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차 한 잔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너스 북에 올라도 괜찮을 정도의 인구 유입도 했습니다. 그것도 구례가 고향이 아닌 사람이 말입니다. 아직 구례군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특별히 의욕을 잃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향이 소멸되어 가는데 구례가 고향인 그 누구도 관심이 없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나서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겁니다. 이런 사항부터 구례 소멸방지단추는 잘못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구례군 기농 기촌 행정 부조리와 불합리를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례는 자연 환경이 뛰어나 기촌에서 살기에 전국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고 인기가 최고인 지역입니다. 이는 전국 유튜브를 방송하는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례가 인구가 오히려 줄어왔고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가진 구례가 왜 인구 증가를 못하고 있는지 이젠 잘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당국이 관심을 가지면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를 기록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구례로 기농 기촌하실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례군 당국은 절대로 참고하시어 구례 소멸 방지와 인구 유입에 정말로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선 제가 직접 겪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 올해 1월 24일 간전면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군민과의 대화에서 발언권을 얻어 2023년도 1년 동안 17세대의 인구 유입을 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군수님과 참여한 모든 분들이 저희 결과물에 대해서 적잖이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군수님은 저희 면담 요청에 흔쾌히 응하시고 행사에 참여 중인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즉시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많은 기농기촌인들이 불편 없이 기농기촌하고 피해를 입지 않으면 물론 저희 노하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비롯한 책임자까지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황당한 일까지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군수님이 업무가 바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 면담을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국에서 한 번쯤은 연락이 올 줄 알았습니다. 면담이 구례군의 행정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는 면담인 줄 잘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무시하고 무관하는 태도를 보이셨는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7월 1일부터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7월 한 달 내내 연락을 기다리라는 것으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아니지 싶었지만 또 인내하며 기다리다 결국 군수실 비서실장과 수행원을 통하여 해명을 요구했지만 통화를 회피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해결을 하라는 등의 황당한 답변만 합니다. 그렇게 8월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면 뭐하러 군수님 면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시간이 없어 못 만난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지시나 약속을 하지 말든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국이 제게 할 말은 늦어서 죄송하다는 것과 곧 시간을 만들겠다 해도 모자라고 약이 오르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구례군의 신뢰는 바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례입니까? 그러나 군수님의 의도는 아직까지 그렇다고 믿지 않고 싶습니다. 수차례 이런 통화를 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깨닫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을 제대로 알려서라도 구례가 발전을 한다면 다행이라 생각하여 저희 유튜브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도 시골 구례에서는 최다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례의 어느 신문도 따라올 수 없는 전파력과 시골의 웬만한 매체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드린 말씀이 구례군 당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귀농귀촌인 자격이 되면 각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이 도움을 받습니다. 시골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소정 금액을 수리비로 무상 지원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400만 원인데요. 당연히 귀농귀촌인 자격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시의 동단위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구례 당국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혼선을 주거나 피해를 보게 합니다. 저는 서울의 연희동에서 7년 이상을 거주하고 강원랜드 취업 때문에 약 3년 동안 강원도 영월에서 전입하고 거주하다가 구례군 체력센터 4기 입소를 신청하여 각종 심사를 거치고 기촌 자격이 인정되어 입소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인 5년의 시골집을 임대하고 지원 정책인 집수리비를 신청하여 꼼꼼한 자격심사와 교육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원칙은 매년 1월에 수리비 지원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저는 5월 1일에 시골집을 임대 계약했으나 다행히도 추가 지원이 있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5년의 임대 계약 기간의 5년 기준은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그렇다면 저는 기준에서 미달하게 됩니다.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집주인의 배려로 임대기간을 미달되는 만큼 늘려주어서 천만다행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한 기준은 많은 귀농귀촌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농귀촌을
연중하게 되는데 지원 기준인 임대기간 5년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집은 수리할 부분이 없으면 거의 월세를 받기 때문에 굳이 세입자가 집을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5년 이상의 임대를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골집은 무상 임대를 주는데요,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 쪽입니다만 임대 계약 후 기농기촌자들 대부분은 그 부분을 즉시 자비로 수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아무도 아무것도 모르고 수리를 해버리고 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또 공사는 한꺼번에 하면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필요한 수리를 그때 다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수리 부분은 지원금 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얼마든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도 당국은 개의치 않습니다. 보금자리 신청을 신청하지 않고 기농기촌인 스스로 집을 구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큰 일을 덜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보금자리용 2천만 원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농기촌인들은 홍보용 리플렛만으로 구체적인 지원금 기준을 사전에 알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집수리비 지원은 유명무실한 지원책으로 이에 반발하는 많은 기농기촌인들이 감정이 상하여 떠나거나 당국의 행정을 원망하고 오히려 악의적 홍보를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지원책은 있으나 행정 리스크로만 작용되는 것이 됩니다. 뭐 주고 빰만 맞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조리한 불합리한 기준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부터 농기술센터 책임자까지 장시간에 걸쳐 항의와 제안도 해왔지만 지금까지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 저의 경우 기촌 자격에 부합하여 체류행센터 입소와 수료 그리고 집수리비 지원을 받았지만 남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 잘못된 부조리를 항의해서 그렇게 발생된 일이 아닌가 의심도 가고 있습니다. 남은 지원이란 정착지 주민들과의 회식비 50만원 지원, 그리고 각종 농기계나 시설 구입 시 70% 할인 제도, 그리고 금융 지원 등 그런 것인데 갑자기 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촌자 자격을 중지한다며 회식비 지원부터 거부를 했습니다. 황당한 나머지 지금까지 기준에 부합하여 기촌자 자격을 인정하고 지원한 사실은 무엇이냐고 항의하니 이미 오래 지난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서 얼버무립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직원의 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제게 지원비 받은 것을 환불하라고 윽박합니다. 아무리 수차례 항의해봤자 매번 같은 주장만 되풀이됩니다. 또 저는 농경채 등록을 하고서도 농기계 할인 혜택을 못 받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면 체류형 센터의 책임자 팀장은 지원 유무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알려주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있지만 얼마든지 시정해서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 단위의 지역이지만 엄면에서 기농기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기준을 의회에서 조정하더라도 완화시켜야 됩니다. 구례는 인구 소멸 지역에서도 악성 소멸 지역이고 기농기촌 부서는 그 핵심이 인구 증가입니다.
이는 특히 악성 소멸 지역인 구례로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국에서 시행하는 기농 기촌용 보금자리 제도입니다. 연초가 되면 당국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각 마을 이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빈집을 수배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그렇게 확정된 빈집 하나에 수리비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하고 기농 기촌자들에게 2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으로 제공합니다. 1년 임대기간에 1년 연장으로 말이죠. 2천만 원을 완전하게 수리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2천만 원이라는 수리 규모는 아니고 겨우 살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당국의 해명은 있지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임대기간은 1년에 1년 연장인데 2년이라도 기농 기촌인들이 정들고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1년 단위다 보니 본인이 사는 집에 대해서 정성껏 관리하지 않습니다. 곧 나갈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조금 지나면 그 보금자리 집은 오히려 형편없이 망가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당국은 또 예산을 들여서 수리해야겠죠. 집주인과의 5년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관리 수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연간 몇억 원의 수리비 예산을 투입합니까? 난가이브 TV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전국에서 유튜브로 신청한 기농 기촌자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별하고 어렵게 발굴한 시골 빈집을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게 해주고 세입자 스스로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고 완전 정착하게 됩니다. 기농 기촌을 시킨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세입자는 난가이브 TV에 시골집 발굴 후원을 하지만 수리비까지 감안하더라도 월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5년에서 10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국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차라리 보금자리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잃은 기농 기촌자들에게 지원비로 주면 전국에서 구례로 몰려올 것입니다. 빈집은 난가이브 TV의 제안을 참고하면 대부분 해소될 것이며 기농 기촌인 스스로 집을 수리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당국 예산도 줄고 인구 유입도 급속화되고 기농 기촌자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현재 보금자리 제도는 점점 별로 좋은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례군의 기농 기촌협회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입니다. 전국 또는 전 세계에서 구례를 찾습니다. 구례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서툴고 어렵습니다. 이런 기농 기촌자들을 모두가 당국에서 일일이 돌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협회라는 존재가 아주 요긴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착한 마을에서 풍속과의 마찰이나 불합리 등도 협회에서 알려주거나 정리를 도와줍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 대부분 협회가 나서서 풀어나가는 일들입니다. 현재 구례군의 기농 기촌협회는 이런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례 기농 기촌자 전체의 몇천 명 중 극히 일부 인원인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협회라기보다는 동네 친목회에 가까웠습니다. 협회라는 기본 업무를 모르는 것은 물론 제가 주장한 협회 업무는 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상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년간 구례군 마을 작가로 선정되어 전국에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악성 소멸 지역인 구례에서 이런 활동에 대한 당국의 인식은 너무나 안이합니다. 어떤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도 말입니다. 이동에 필요한 기름값도 안 되는 턱없이 적은 눈꽃만한 활동비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당국의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가 선정 기준도 게시한 공모 기준과는 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맹렬히 시행하는 것과 달리 그나마 2024년은 선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례군 군의회 의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관련 부서 팀장 등 많은 사람들과 협의 노력을 했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군수님의 의지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입니다. 저도 먹고 사는 생활하는 곳인 만큼 지역 발전은 당국뿐만 아니라 제게도 좋은 것입니다. 어차피 당국은 달라져야 됩니다. 전국의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 구례에 대한 당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당분간은 줄이시고 최고의 자연만 생각하시고 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저 역시 올해는 귀농귀촌인 유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작가 활동도 의욕이 없어 무관심했습니다.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아 난가이브 TV 유튜브로 전국에 홍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구례가 고향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받고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당국의 이런 문제가 미운 것이지 구례가 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군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를 꼭 보시고 구례의 대대손손 발전에 기여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이 폭포는 간전면 용지동 계곡에 있는 백룡폭포라고 그러는데요. 결코 산동면에 있는 수락폭포에 못지않은 경관인데 이렇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 관광객이나 군민을 위한 시설로 지원하면 어떨는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